거기 정신병동이라며. 그럼 상태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거잖아. 막 난동 부리고 그런 사람들은 없나? 왜 없으시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정신과 간호사 박세인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꼭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전 세계의 축제 같은 날이죠. 크리스마스는 어쩐지 특별하고 행복하게 보내야 될 것 같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있으면 꼭 같이 보내야 될 것 같고, 혹은 당연히 가족이나 친구랑 함께 보내야 할 것 같은 그런 날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을 한 상태로 크리스마스를 맞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요, 날이 날이니만큼 정신과의 크리스마스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병원은 365일 24시간 돌아갑니다. 특별한 날이라고 기념일이라고 해서 아픈 사람이 없는 게 아니니까요.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환자도 보호자도 어지간해서는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병원에 있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코로나 전에는 상태가 어느 정도 괜찮다 할 때 외출 외박을 나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겠죠. 환자 상태가 외출 외박 할 정도는 아니라거나 보호자의 사정이 되지 않거나 많은 경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크리스마스를 병원에서 보내? 진짜 암울하겠다. 당연히 썩 유쾌하지는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또 오늘 얘기해드리는 여러 이벤트가 모든 기관에서 같은 시기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긴 하고요. 약간 정신과의 라떼, 전통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요. 분명한 건 우리가 기억하는 어려운 와중에도 함께라서 빛났던 시간이었겠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정신과의 크리스마스 파티입니다. 제가 정신과에 5월 15일자로 발령을 받았었는데요. 그해 10월부터 저는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를 했습니다. 아픈 사람 치료받는 병원에서 간호사가 무슨 파티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치료의 일환이기도 하거든요. 시간과 계절이 흐르고 그 흐름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과 뭔가를 같이 하고 나누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신과에서는 다 치료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한되는 게 많은 환경에 있는 환자분들한테 알아서들 하라고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병동의 막내 그레이드 간호사와 1년차 전공의가 주도해서 하루에 큰 이벤트를 열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로테이션 되자마자 갑자기 했던 건 아니고요. 첫 해에는 제 위에 선배가 맡아서 하는 걸 옆에서 도와드리고, 그 다음 해에는 제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안타깝게도 파티가 없어졌는데 그건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한 10월 정도 선선한 바람 좀 불기 시작한다 하면 그때부터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부터 하냐면 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병동 데코레이션 할 재료도 사야 되지, 만들고 붙이고 그리고 꾸미고 하는 시간, 초대장 만들고 그 초대장을 또 배달하고 음식 준비하고, 그냥 먹고 노는 것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파티라서 장기자랑이랑 공연 같은 거, 레크레이션 이런 것도 하거든요. 게임 퀴즈랑 상품도 마련하고 포장도 해야 되고, 그걸 다 준비해야 되니까 10월 되면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싸움이 몰려오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간호사한테 장기자랑을 시켜? 막 섹시 댄스 같은 거 추라고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정신과예요. 치료의 일부예요. 다시 말해서 장기자랑을 하긴 합니다. 누가? 우리 모두 다 같이. 간호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의사도 하고 사회복지사도 하고 무엇보다 환자들도 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시키고 누구는 앉아서 잘하네. 구경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알아서 각자 하라고 하면은 너무 가혹하니까 조별로 합니다. 일단 전공이랑 간호사, 보호사, 사회복지사, 심리팀, 기본적인 병동 멤버들은 전부 고루고루 찢어서 조에다가 분배를 하고, 환자들도 각자 조를 배정받습니다. 싫다, 나는 이런 거 안 한다 라고 해도 일단 조는 배정받는 거예요. 활동을 하든 안 하든. 중간에 퇴원하게 되면 어떡하냐? 어쩌겠어요. 좋아지면 기쁘게 안녕히 가시는 거지. 신환이 입원하면 당연히 또 편입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조가 편성이 되면 이제 자체적으로 짬짬이 조별 모임을 합니다. 따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크리스마스 파티 날짜는 다가오고 있으니까 다들 열심히 해요. 조장은 치료자 중에 한 명으로 하는데, 이게 또 나름대로 책임감이 생겨가지고 열심히 병동 올라와서 회의하고 연습하고 합니다. 우리 조는 장기자랑 시간에 뭘 할 것인가? 보통 노래하는 팀도 있고 악기 연주하거나 춤을 추거나 이런 거 많이 하죠. 예전에는 연극 같은 것도 했다고 하는데, 주인공 맡으신 분이 파티하기 전날 퇴원하자고 하니까 자기 이거 하고 가야 된다고, 연습한 거 아까워서 안 된다고 퇴원 날짜까지 미루셨다는 분도 있었어요. 그렇게 뭘 할지 모여서 정하고 틈틈이 연습도 하고 합니다.
병동이 여러 번 오신 분이야 약간 익숙하기도 하고 안면 있는 사람들도 좀 생기고 해서 덜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의사 간호사쌤들한테 뭐 얘기하기도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고 그럴 수 있는데 같이 막 노래 연습하고 춤 연습하고 이러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져요. 제가 신규 때 우리 조에는 되게 평균 연령이 높은 조였는데 거의 치매 어르신들이었어요. 다른 조 막 10대 20대 많은 조는 날라다니는데 우리 조는 어떡하나 큰일 났다 싶었죠. 근데 의외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저희 조가 사랑의 트위스트 틀어놓고 춤을 췄거든요. 노래도 어르신들 다 아는 노래고 일단 신나고 하니까 어르신들이랑 진짜 재미있게 연습하고 공연하고 그랬어요. 반응 당연히 엄청 뜨거웠죠.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파티가 그렇잖아요. 무슨 올림픽 출전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꼭 무대를 조장이 다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서요. 원래 끼가 좀 있으신 분들, 흥 있으신 분들이 꼭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아이디어가 톡톡 튀고 연습도 막 서로가 서로를 봐주고 해가면서 되게 건강한 시간을 가집니다. 의상도 나름대로 야 우리는 한자복 바지 한쪽을 다 걷고 등장을 하자. 우리는 사과머리로 머리를 묶자. 뭐 이런 제한되는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개성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냥 그런 얘기를 나누고 파티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되게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랑 같이 하는 조별 장기자랑 말고도 치료자 공연이라고 치료자들끼리만 또 준비해서 단체로 춤 같은 거 추는 것도 있었어요. 워드미팅 같이 치료자들 모였다 하면 이제 그거 끝나고 책상 쫙 밀고 연습하는 거죠. 내년 1년차로 뽑힌 예비 정신과 전공의 그러니까 인턴쌤들도 막 자기들끼리 공연 준비해가지고 오고 크리스마스 파티 끝나고 퇴근해서는 단체로 회식을 가요. 그게 정신과 송년회였습니다. 물론 준비하는데 품이 굉장히 많이 들었죠. 사실 저는 이런 이벤트 같은 걸 원래 좋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막 하는 사람인데 심지어 역사와 전통의 정신과 병동 크리스마스 파티라고 하니까 오죽했겠어요? 첫 해에 병동 꾸미기를 맡아서 막 이브닝 끝나고 새벽 2시까지 상담실에서 전지 3장 이어붙여가지고 작품 만들고 근무하면서 짬짬이 환자들이랑 종이로 별 만들어가지고 다다다다다다 붙이고 오락실 창문에다가 윈도우 페인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담당자가 되어서 진짜 엄청 설레면서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얘 바이폴러 발병할 것 같다고 올해는 레크레이션까지만 하자라고 해서 막 엄청 시무룩하고 그랬어요. 이후에 제 기술을 마지막으로 파티 전통 자체가 없어지기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웠는데 아무래도 시대의 흐름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인증 이런 것들도 점점 많아지고 까다로워지고 하니까요. 무엇보다 이게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에도 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하는 일이다 보니까 니네 병동 파티 없어졌다며 부럽다 이런 반응도 없지 않았어요. 조별로 연습하고 하는 것도 일할 때 바쁘면 막 쉬는 날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 시대에는 정말 많이 어려울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직원의 열정과 자발성에 의존하는 부분이 좀 크긴 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금 현재도 파티를 진행하는 병동이 많이 남아있을지는 좀 모르겠네요. 그래도 저는 참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았던 게 이게 정신과 병동에서 진짜 1년 중에 제일 큰 행사였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복작복작 노는 것도 아니었어요. 한 몇 주 전부터는 환자들이랑 같이 카드를 만들어요. 직접 그림 그리고 글도 쓰고 해서 초대장을 만들어요. 어디다 보내냐? 보호자들한테 보내고 교수님들한테 보내고 병동에 프로그램 자원봉사 오시는 봉사자님들한테도 보내고 그러면 또 초대받으신 분들이 다는 아니어도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의자며 뭐 자리가 많이 없어졌는데 당시에는 의자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게 이제 부족할 정도로 오락실 터지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장기자랑하고 레크레이션하고 음식 나눠 먹고 같이 즐기는 거예요. 외래 면담실에서 뭔가 무섭고 회진할 때 얼굴 잠깐 보는 카리스마 교수님이 옆에서 같이 레크레이션 하고 계시는 거 자체가 되게 심적으로 가까워지죠. 그날은 저녁 식판이 거의 그냥 그대로 나오거나 밥 취소한 사람이 많아서 배식 자체가 몇 개 안 돼요. 피자, 치킨, 만두, 김밥, 과자 이런 사식이 그냥 쫙 깔려있으니까 다들 그거 드시죠. 보호자들도 다는 아니어도 많이들 오시는데요. 사실 내 가족이 크리스마스를 병원에서 보낸다 하는 게 가족 입장에서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정신과 병동에서 혼자 얼마나 힘들까 하는 걱정, 죄책감 이런 것들이 있으신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사람들이랑 같이 뭔가 막 준비해서 보여주고 치료자들도 같이 말 그대로 파티를 하면서
웃으면서 연말을 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위안이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병동만이 아니라 저는 납병원에 있을 때도 파티를 했는데, 그때는 파티에 오신 보호자분들께 회원,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직접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 이런 것도 가졌거든요. 그럼 뭐 거의 눈물 바다예요. 그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런 시간입니다. 이쯤 듣다 보면 좀 의아하실 거예요. 거기 정신병동이라며? 그럼 상태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거잖아. 막 난동 부리고 그런 사람들은 없나? 왜 없으시겠어요? 당연히 있죠. 정신 없는 분들도 당연히 있고요. 그런 분들은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이 평소처럼 잘 케어를 합니다. 약간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신환이긴 한데요. 크리스마스 파티라고 해서 신환을 안 받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필 그날 입원을 하셨다라고 하면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는 있겠죠. 정신과 병동이 처음이시면 더 그렇겠죠. 어떤 곳일까? 이상한 사람들 있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면서 입원을 했는데, 간호사는 환자랑 춤추고 있고, 의사는 막 여장하고 있고, 교수님은 레크레이션에 불 붙어 있고, 예비 전공의들이 동물옷, 산타클로스 뭐 이런 거 입고 돌아다니고 있으면 많이 놀라시긴 하겠죠. 그래도 뭐 크리스마스잖아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치료자들 또 환자분들이 병동에 계실 텐데요. 모쪼록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마음을 나누시는 따뜻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정신과 간호사 그리고 정신과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들로 돌아올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